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6시간 동안 행정법을 쭉 이제 스키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조금은 이르네요. 시험에 임박해가지고서 한번, 한 10일 전쯤에 이렇게 한번 하는 건데, 한 5일이나 3일 전에. 이유는 혼자 이렇게 막 넘기기가 혼자서 잘 안 넘어갑니다. 처음에 막 넘어가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그 이제 하루에 이거를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너무 임박해서 좀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관행대로 요때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시간 동안 쭉 제가 저 혼자 막 떠들 테니까 내가 이제 자신 있는 부분이 있고 저건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하시는 시간으로 그래서 역추적해서 내가 남은 시간에 좀 보완을 하겠다. 되게 이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그래요. 한 달 전에 와서 선생님 지금 뭐 하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면 좋냐고 자꾸 물어봐. 보름 남으면 또 보름 남았다고 또 와서 뭐 해야 될 건지 알려달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달 전에 온 친구들한테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나한테 한 보름만 더 준다면 내가 뭐도 할 텐데 그거 하면 돼. 그죠? 보름 남겨놓고 온 친구한테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8일만 준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하라고. 그래서 사람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지금쯤이면 이제 자의반 타의반 욕심이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12척으로 싸우시는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요거는 딱 알고 가고 조금 이제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전쟁 나가는데 핵잠수함 만들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 전쟁인데 지금 딱 내가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안 틀린다. 그거를 딱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객관식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간 내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준비가 되셨던 분들 중에서 뭔가 손에 딱 안 잡히신 분들은 이 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시간에 나는 이제 여기 나오면 틀려줘.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맞출 거야. 그리고 좀 긴가민가 이거 확실하게. 그다음 뭐 생으로 모르는 거 그거를 뭔가 확실하게 넘기려는 작업은 버리셔야 돼요. 사실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시험이라는 게 머리 좋은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니고 이 준비가 다 돼 있는 100점짜리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딱 이렇게 던져줬을 때 스스로를 잘 진단을 하고 처방하는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자기 지금 처한 능력은 뭐 이제 한 50점밖에 안 되는데 막 100점 생각하고 있고 그럼 그 친구는 벌써 진단부터가 틀린 거예요. 진단이 틀렸는데 처방인들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진단을 하셔서 내가 지금 50점이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50점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로 해서 70점까지는 해보겠다. 그러면 돼요. 70점이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내가 막 100점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은요, 여기 핵심 정리로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없으신 분들은 기본서 있던 거로 쭉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그리고 뭐 자기가 봐왔던 책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행정법이 그 행정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름 이제 시험 가기 전에 이 정도는 좀 해보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스스로 이게 서브해 놓은 게 없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내가 다 이거 여기 있는 거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그랬죠.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맞추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확장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여기는 진짜 볼 때마다 모르겠더라 그럼 제껴버리시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는데 이게 행정부라는 게 있다 그랬죠.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신체 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이렇게 해요. 요게 옛날에 이제 왕으로서 마음대로 하던 건데 지금 국민 가백에. 자, 그리고 요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그랬죠.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에 적합하는 거. 요걸 법치주의라 그래요. 그 법치주의가 뭐냐? 법률에 근거에 있어야 되고
한계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돼. 2차까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게 법률의 근거가 우리는 성문법규 국가니까 성문화되어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성문화된 조문을 봤을 때 한계를 준수해야 돼. 그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법률 요건 파트가 있고 법률 효과 파트가 있고 그 요건 파트는 크게 보면 주체, 형식, 절차, 내용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다 갖춰졌으면은 여기서 요런 행정행위 처분 같은 거 VA라 그러죠. 누가 또 질문하셨던데 VA 처분이고 행정행위입니다. 이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법문헌상 기속이에요. 그래서 꼭 그거 해야 그게 적법이고 나머지는 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면허 정지도 위법이고 안 하는 것도 위법이고 다 위법이에요. 면허 취소 처분 하나만. 그다음에 여기는 법조문에 보니까 둘 이상의 선택 가능성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둘 이상의 선택 가능성에 재량이 부여돼 있다 그러고 여기는 또 조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리가 뭐다?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등등 부당결부 금지원칙.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갑이 예를 들어서 국세 지방 경찰청장이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자,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처분은 마음대로 하면 얘는 틀림없이 이제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데 이게 적법인가 위법인가 여기다가 법률에 근거가 있나 없나 도로교통법에 있더라. 그 법률에 보니까 이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돼 있더라. 맞더라. 형식은 문서로 하도록 돼 있더라. 절차는 이유 알려주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들어본 다음에 하도록 돼 있더라. 다 준수했더라. 내용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하도록 돼 있더라.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으로 있는데 얘가 0.09%로 처먹고 운전했다. 그럼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안 갖춘 거예요? 요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여기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다 위법이에요. 아시겠죠? 국세청장했다. 바로 위법. 그리고 정도는 무효. 막 이렇게 가는 거지. 형식 절차 어긋났다. 위법. 음주운전 안 했는데 나왔다. 다 위법이죠. 다 갖췄다. 보니까 반드시 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운주 측정을 거부했더라. 거부 요건 다 갖췄는데 보니까 반드시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더라. 그럼 면허 취소 적법이죠. 이 면허 정지했더라. 그럼 위법이에요.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서 0.09% 이상으로 운전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보니까 1년 이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 이거 들어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서 2년짜리 면허 정지 나오면 일탈 금밟고 넘어간 거고 뭐 안에서 했다. 옛날에는 다 적법으로 봤는데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 요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했다. 뭐 진짜 남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음주운전했는데 이거 했다. 맥시멈 했다.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 뭔가 차별을 했다. 신뢰를 저버렸다. 뭐 엄한 거하고 상관없이 갖다 붙였다. 그러면은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느냐? 작용 파트라 그래요. 행정의 작용 파트. 행정의 작용은 뭐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 기본 틀에 맞춰서 적법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위법하게 되면 얘는 틀림없이 상처를 입을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상처 입으면 얘를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구제도 여기서 정하고 있어요. 법률이. 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게 여기다 어필해서 이의신청해서 직권 취소하거나 상급기관에 꼰질러서 행정심판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소송에서 구제받지 여기 구제 파트에 관한 거예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아시겠죠? 그게 이제 총론의 파트고 실은 조직 파트로 가서 보면 강론에 있지만 조직도 여기서 정하고 있어. 왜? 행정부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대 조직이야. 깍두기처럼. 깍두기가 각 조직별로
너는 세금 담당, 너는 치안 담당, 너는 국방 담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치안 담당으로 돼 있는데 치안 담당 중에 실제 이 처분을 할 때는 너는 지방경찰청장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체상의 요건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파트는 강론으로 넘어가 있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요거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조직법에 의해서 치안 담당은 우리 경찰 소속이고 실제 작용을 하려고 봤더니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 없더라?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경찰서장이 위임이 돼서 형식 절차 갖춰서 술 처먹고 운전한 놈들한테 그리고 이제 술 처먹었다는 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거는 대통령 영역에 위임하면 안 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몇 % 정도는 TV 수신료처럼 어디에 정해놔야 된다? 법률에 직접 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의회 유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해져 있고 요 요건 다 통과했을 때 요 중에 하나에 해당돼서 여기까지 돼야 적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례에서 이 행정행위는 갑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음주운전을 한 애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해서 부과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쓰시는 거야. 이 머리에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아시겠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또 구제 방법에 대해서 논해라. 그러면은 얘가 최후에 구제받으러 가는 게 행정소송이거든요. 그죠? 그럼 행정소송인데 이 행정소송에 가면 이 구제 파트에서 행정소송에서 사실은 본안에 들어가면 본안에서 행정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를 따지게 되는데 그때 저 기준이 들어가요. 근거, 한계. 이걸 법률 유보원칙, 우위원칙이라고 그래. 아시겠지? 그래서 요 판단을 하는데 실은 소송은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필터링을 해요, 안 해요? 필터링을 해. 괜한 것 같으면 시간 낭비니.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을 갖춰야 돼. 처음에 관할이 맞아야 돼요. 민사부분에 갈 게 이쪽으로 오면 안 해줘. 우리는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송.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소송에 있어서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하고 피고가 각각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원고하고 피고하고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원고하고 피고가 되기 위해서 원래 사람이어야 돼. 사람. 이 사람은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래요. 소송에서는 법인격을 실제 취득 못해도 실체만 갖췄으면 주로 인정을 해줘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그리고 이제 사람인데 그러니까 도롱뇽 같은 건 여기서 탈락.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이제 갑이 칠할 들어왔을 때 권리를 침해받은 애가 와야 돼. 지금 이제 얘가 행정법원이기 때문에 공권을 침해받은 애가 와야 돼요. 그럼 어떤 애는 안 해주겠다? 어떤 애는 안 해주겠다? 반사적이게 침해받은 애들은 안 해줘. 아시겠지? 두 번째 피고적격이지. 피고적격은 원래 사람이 사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기에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기관처럼 행정기관이어서 사람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손으로 맞으면 손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손이 속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하건 서울지방병무청장이 하건 서울국세청장이 하건 전부 대한민국 상대로 소송 제기가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 내지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뭔 사안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손을 상대로 소송하게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뭐다? 행정청이 처분청. 이 처분청이라는 것은 사실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득격의 애외예요. 애외. 아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대상 적격으로서의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는데 항고소송의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은 거니까 행정행위해야 돼요. 행정지도 같은 거 안 돼. 서비스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밖에 좁은 의미의 소외이익. 그래서 만약에 저 처분이 이미 취소시켜서 지금 영업하겠다고 간 건데 3개월 영업정지라 기간이 이미 지나서
이 재판에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어차피 영업을 하게 됐어. 그럼 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이 처분에 의해서 지금 저 건물 철거 명령을 막 다투려고 막 다투던 도중에 건물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게 막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막 계고장 통지 막 날라오다 건물이 허물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재판하다 말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으로 갈아타야지. 이 소송은 의미가 없어요. 이 재판 이긴다고 해서 건물이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협의 소위.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익이 있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면 취소소송은 기간을 준수해야 돼요. 계속 90일 1년 준수해야 돼. 근데 이 90일 1년 준수하는데 혹시라도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져 오기 때문에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기간 준수할 필요가 없고 무효 확인소송도 기간 준수할 필요가 없어요. 뒤집어지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부작위는 희한하게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희한하게 제소기간 준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싸워. 아니 부작위가 원래 50년 전에 부작위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금 부작위 문제 삼으면 되는데 이건 쭉 이어져 오는 거라서 이게 기간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작위에 대해서 다투는데 혹시라도 그냥 내가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갔다. 그러면 기간이 준수는 필요가 없다. 50년 전에 부작위라는 거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이 지금 부작위 문제 삼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치면 우리가 행정심판 거치는 과정에서 기간상의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의 결과물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정본이 송달됐을 때부터 새롭게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다시 계산을 해주는데 원래 부작이라는 거는 기산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건데 부작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디를 거치고 오면 행정심판 가서 의무행심판 같은 거 거치고 지고 오면 그때부터 90일은 작동되는 거 아니냐 이게 통설 판례예요. 그럼 그냥 오면 규정이 안 되지.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왜 이게 노란색으로 썼느냐 이게 무효동 확인소송에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래 우리가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꼭 거쳐야 된다가 98년 3월 1일 전에 얘기인데 3월 1일 이후부터는 다 원칙적으로 그냥 거쳐도 그만 안 거쳐도 그만으로 환원시켜 버렸어요. 대신에 이런 거는 꼭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행정심판 꼭 거치고 와라. 그게 공무원이 차 타고 국세거 들어가고 국세 관세 있고 그게 힘들다더라 노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가 떨어졌다. 징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 꼭 가야 될 상황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꼭 거치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오도록 되는 것을 우리가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래요. 줄여서 그냥 예외적 전치주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치라고 하는 게 행정심판 거치고라는 건데 여기 이제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좌우지간 개별법에서 거치고 오라면 거치고 가야 돼, 안 거치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서장한테 파면 처분이 떨어졌어. 근데 파면 처분이 떨어졌는데 징계권자가 아니라 누가 했어? 엄한 놈이 했어. 나보다 하급자가 나한테 파면 처분을 했네. 월척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전문적인 판단 받는답시고 서청심사위원회 가면은 그건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혹시라도 무효 사유로 가게 되면 이 두 개는 작동이 안 돼요. 무효는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법성도 좀 작아요 얘보다. 그래서 야 기간 제한을 두고 그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 없어 이렇게 해서 기간 제한을 둔 거고 근데 무효는 그냥 무효를 무효임을 확인하는 거니까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제한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가기 전에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꼭 판단받고 와라. 공무원의 어떤 징계나 불이익 처분이라든가 국세관계라든가 노동위원회 그 전문적인 결정에 대해서 한번 받고 와라 그런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국세를 경찰서장이 부과했는데 무슨 조세심판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무효는 3살짜리가 봐도 얼척이 없는 건데 무슨 전문적인 판단을 받으러 가. 그러니까 설사 전치사항이라 하더라도 안 가도 돼. 그러니까 5번, 6번은 어디서는 적용이 안 돼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요건 중에 하나가 흠결이 되면 1번부터 6번이 흠결이 되면 이 소송이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그래. 이거는 위법이라고 안 하고 부적법하다 그러고 각하 판결을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판결은 판단 선언이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각하 안 하고 해결하는 게 딱 하나 뭐 이송으로 해결하는 게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0번 그러고 만약에 적법이다. 이 소송제기가 적법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 선언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판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본안으로 넘어가고 갑이 문제 삼았던 이 처분이 적법인가 위법인가 따지는데 이게 근거 한계 준수해서 적법이라고 하면 갑이 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각 판결이라고. 여기서 이제 판단 선언이 종결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위법이다. 그럼 갑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 갑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만 입증해도 되고 주체 형식 재산 어디 한 군데서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이기면 요게 떨어지지. 근데 이제 이겼어.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 인용 판결. 그래. 자, 인용 판결이 떨어지면 인용 판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구제 결과를 줘야 되겠죠. 그게 뭐다? 인용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저 갑이 문제 삼았던 이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더라? 소급해서 무효화 시켜요. 이걸 형성력이라 그래. 이 형성력은 이겼을 때 나와요. 졌을 때 안 나와. 인용 판결, 즉 취소 판결 떨어졌을 때만 나와. 그 다음에 기껏 무효화 시켜놨더니 걔가 처분청이 또 새로운 처분을 또 해버리더라 안 해버리더라? 소급해서 무효화된 거랑 법적으로 같은 의미 있는 걸 또 하면 돼 안 돼? 그럼 또 재판으로 가? 이기면 또 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놨죠. 그게 뭐다? 반복을 못하게 놨어. 이거 뭐라 그러더라? 기속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면 대부분은 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돼요. 억울하게 좀 비리원칙에 반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졌다. 계속 어필했는데 안 받아줬다. 행정심판 반드시 하라고 그래서 갔다. 구제 못됐다. 법원에 갔다. 법원에서 내 손을 들어줬다. 취소시켜줬다. 소급해서 무효화되고 다시는 그날 음주운전한 거 가지고 면허 취소 처분 못하게. 만세.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부 처분이다. 이런 거를 소극적 처분이라 그래요. 내가 뭔가 해달라는 수익적인 신청에 대해서 노한 거거든. 그러면은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고 다시는 거부 처분 못한다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전 신청에 대해서 행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무효가 되고 다시 못하게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전 신청에 대해서 새로운 신청이 없더라도 거부 처분 말고 뭔가를 또 새롭게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게 뭐다? 그걸 재처분 의무라 그래요. 새롭게 신청을 안 해도 원래 네가 첫 번째 했었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됐으니까 다시 거부 처분하지 말고 뭘 해주라는 거지. 그럼 그 해주라는 게 갑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재량 영역이고 다른 거부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지만 판결 취지에 따라서 거기에 위반되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자, 그리고 요 재처분 의무에 대해서 만약에 불이행하면 이게 이제 법원이 의무이행 소송으로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조지기만 해요. 그게 뭐라 그러더라? 간접강제. 자, 그래서 요거를 집행력이라 그래요. 집행력. 판결의 효력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출제자잖아요. 출제자면 모월 모일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날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요거만 쓰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근거한 게 쓰고 끝나는 거야. 아시겠지? 저기. 근거한 게 뭐?
주체 형식 절차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소행위냐 재량행위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지니까 처음에 의의에서 이 행위의 처분이 행정행위인지 기소행위인지 재량인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딱 여기 틀 잡고 쓰는 거지. 이게 판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부과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인용 여부에 대해서 논하라. 그럼 어디서부터 써야지? 일단 여기부터 써야 된다. 아시겠지? 여기 통과하고 여기 들어가야지. 이게 머릿속에서 쫙 파노라마처럼 부채살처럼 펴졌다 접어졌다 붙여졌다. 이게 행정법의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적인 윤곽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분화된 게 만약에 요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요 적법성 여부를 이렇게 떠놓으면 이 적법성 여부 이렇게 뜨면 만약에 이게 가장 적법해야 되는데 이 위법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위법하면 어떻게 될 거냐? 위법하면 위법의 종류를 두 개로 나눠요. 무슨 사유? 무슨 사유? 아시겠지? 그럼 무효사유하고 취소사유가 나눈 구별 기준은 우리는 성문법계 국가니까 성문법에 있으면 짱 성문법에 요거 위반한 처분은 무효로 한다. 그럼 그렇게 하고 취소사유로 한다. 그럼 그게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게 몇 개 없어요. 수청심사위원회에서 상대방의 그 의견 제출 무시한 거 이런 거 무효로 한다. 이런 거 몇 개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했더니 학설이 나오죠. 학설이. 무슨 설? 중대 엔드 명백한 하자면 이거로 본다. 근데 혹시라도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한데 중대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로 보자? 경미한 하자로 봐서 취소 사유로 보자.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해. 그래서 되게 어떤 사유를 들어요? 행정처분을 할 당시에 처분이 헌법에 위반한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의 근거에서 행정처분 그대로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처분이 뭐가 돼버리더라? 위헌 무효 판결이 나더라. 그러면은 헌법 행정처분이 행정청이 갑한테 행정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요 근거가 된 어떻게 되더라? 위헌결정이 떨어지더라.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헌법은 다 기본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도 기본권이고 제도도 기본제도고 질서도 기본질서고 그런데 기본에 어긋난 법률에 어긋난 처분이니까 하자는 중대하다고 봐요. 이 처분이. 근데 중대한데 공무원은 항상 그때 당시 악법도 법이라고 있는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하자다 명백하지 않은 하자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그럼 만약에 위헌결정이 떨어졌는데 행정청이 개기고했다. 이건 뭐예요? 중대하고 이 개기는 거잖아. 한판 붙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하자니까 이거 무슨 사유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 명백이라는 말이 다 불확정 개념에서 애매하거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이걸 들다 보니까 위헌결정 있기 전에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고 그 이후에 나온 처분은 무효사유고 혹시라도 취소사유니까 의무 생겨야 안 생겨요? 세금 부과하면 의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의무는 생기잖아. 이행 안 하면 쳐들어오죠. 독촉, 압류, 예각, 충당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 이게 떨어지면 이후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다 못해. 하면 다 뭐다? 여기 금과할거 넘어가면 다 무효야 이거지. 그런 거 이제 같이 시험에 이 상황 이번에는 많이 내죠. 좌우지간 얘기가 하다가 좀 샜는데 위법이고 위법의 종류에는 무효사유하고 취소사유인데 요거는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러면은 취소사유란 얘기는 행정청이 갑을 상대로 처분을 했는데 이게 법률에 위반되고 근거는 한 개 어긋나고 그게 위법이고 위법의 경우가 취소사유다. 취소사유면 이때 결국 취소사유면 소급에서 무효가 된 취소가 이게 이제 취소사유여서 취소가 되면 이때 효과가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
2022년 1월 1일에 처분을 했는데 이게 2022년 3월 1일에 취소가 됐다. 그러면은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취소가 돼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단 효력이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공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혹시라도 만약에 요날 적법한 처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꾸준히 가는 거는 뭐라 그러고? 그럼 그냥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구속력은 그냥 계속 가. 이건 구속력. 요거는 이제 공정력. 공정력도 일단 보기에는 똑같아. 만약 취소가 안 되면 계속 가죠. 똑같네. 똑같지 않아. 이거는 위법한데 일단 효력이 인정되는 거고, 이거는 적법하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 위법한 건데 취소를 나중에 해야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건데, 일정한 기간이 이 제소 기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처분청이겠지. 그럼 취소가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게, 소급에서 무효화 조치를 시키는 게, 공정력을 소급에서 없애는 게 취소인데, 이 취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냐? 누구나 다 하면은 취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효랑 차이가 없지. 절차만 하나 더 있을 뿐이지.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반해서 취소는 딱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시켜 놓는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민법을 하셨으니까 거기 뭐라 그랬지? 취소권자라는 개념이 있어.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개념이 없어. 무효는 누구나 다 지나가면서 무효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소권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행정청에서 행정법에서 취소는 딱 누구만 한다? 3명만 한다 그랬잖아요. 3명. 처분청이 하는 무슨 취소? 직권 취소. 여기서 안 해줘.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가 이제 다투서, 이것을 다투서 하는 것을 쟁송 취소. 쟁송 취소는 실제 누구누구가 있죠? 행정심판위원회랑 행정소송을 제기받은 수서법원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처분청이 하는 직권 취소, 행심위하고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이 해주는 거. 걔네들은 취소시키고 나머지는 취소 못 시켜요. 자, 그래서 쟁송 취소가 있고, 요때 이제 직권 취소하고 쟁송 취소가 있는데, 요거 쟁송 직권 취소는 또 하나, 또 하나의 행정행위다 보니까 요게 원래 있었던 처분에 대한 내용을 번복하는 거여서, 여기서 너무 신뢰가 높이 생기면 이거 함부로 행사 못하죠. 무슨 역? 불가변력.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너무 긴 시간이 지나면은 위법성을 시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공정력에서 생기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그냥 기존에 인정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불가쟁력.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불가쟁력. 여기는 불가변력. 무슨 사유일 때? 취소 사유일 때. 그럼 이 불가쟁력이 생기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불가쟁력이 생기면, 야, 만약에 이거 제소기간이다. 제소기간, 쟁송기간이라 그럴게요. 심판이나 소송이니까 쟁송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쟁송기간이 도과하는 순간부터 그냥 계속 가네. 계속 가요. 그러면은 이거랑 차이가 없네. 아니에요. 적법한 거랑 이거 위법한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적법한 구속력은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생긴 공정력, 그리고 이게 기간이 지나서 이제 존속력으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차이점은, 이게 불가쟁력이 설사 지나더라도 이게 파란색으로 둔갑되지가 않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둔갑되는 걸 뭐라 그러느냐? 하자의 치유라 그래. 하자가 치유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적법한 거로 보자. 이게 하자의 치유예요. 근데 불가쟁력이 생겼다고 해서 하자의 치유 효과가 생기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위법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의 구속력하고 다르게 불가쟁력이 생기면 막 처음부터 파란색으로 싹 둔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취소만 못 시킬 뿐이지 여전히 위법한 거기 때문에, 이 위법성을 문제 삼아서 나머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고의나 과실로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나머지 요건을 입증하면 위법한 건 틀림없으니까 뭐를 받을 수 있다? 요구 받을 수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대신에 우리는 돈 받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취소하는 데 얻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정력이 생겼더라도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 없을까? 거기서 나온 게 뭐? 하자의 승계 논의가 나온 승계.
혹시라도 연결돼 갈 때 뒤에 거라도 좀 막는 효력가 없을까? 자, 그러면 하자 승계는 원래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야? 인정 안 되는 게 원칙이지. 그러면 뭘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 하자 승계 인정되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기억 안 나면 전부 다 인정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요 정도 기본 틀을 잡으시면 돼. 아시겠지? 여기 지금 제가 너무 좁아서 지금 첫째 시간에는 여기까지 틀을 잡으셔. 그럼 지금부터 시험은 주로 원칙에서 많이 나와요? 예외에서 많이 나와? 하자 승계가 부정되는 데서 내 인정되는 게 답이야? 예외에서 많이 내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시간은 법치주의라고 그랬잖아. 그 법치주의가 원칙이고 이제 쭉 진행해 가는데 법치주의 예외가 뭐다? 통칭이에요. 그 통칭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행정의 개념은 그냥 제끼겠습니다. 그 7페이지 가면은 통칭이 나오죠. 고도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다 인정하고요. 8페이지에 가서 보면 통치행위가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의 지배받는 게 원칙이고 통치행위인 것들이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8페이지 가운데 도표에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 확대하더라. 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더라. 응?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더라. 이런 게 다 통치행위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와 이라크 국회의 이라크 파병 결정, 이게 외교 군사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더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성적 변경 해제, 요거는 뭐 오늘날에는 아닌 걸로 보자 그런데 이제 판례가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치행위도 넓혀져 가는 분위기다, 좁혀져 가는 분위기다? 좁혀져 가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대통령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든가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를 대통령이 한번 이 정도 문제가 되면 국민들한테 의사를 좀 물어보는 절차를 준수했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헌법 72조 보면 대통령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뭐예요? 재량으로 돼 있죠. 그럼 대통령이 국민에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는 누구의 정치적 판단하에 하는 거다?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하에 하는 거고, 그게 왜 이거 사드 배치 건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중요한 건 같으면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지 뭐 이런데 그게 위법성 여부로 따질 거는 아니란 얘기지. 대통령이 나라가 위급하다고 해서 긴급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 재정경제명령 날리고 안 날리고, 옛날에는 역대 대통령은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안 날렸는데 왜 너는 이거 날려서 신뢰보원칙이라든가 자기구속이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정경제명령하고 수도 이전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투표를 붙일지 여부,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이라 그래요. 요걸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인데, 이런 통치행위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이때도 통치행위지만 심사가 가능한 통치행위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상대적 통치행위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것들이냐? 그 통칭이 긍정 맨 상단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성이 있다면 통칭에는 맞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심사할 수 있는 통칭이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는데 뭐 국가 조직 개편에 관한 거야. 금융통화위원회랑 무슨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를 뭐 3개 체제를 2개 체제로 섞었다가 다시 나누는 체계라든가, 자, 이런 내용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이것은 그냥 심사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금융실명제에 관한 거다. 그럼 금융실명제면 당장 국민들이 통장에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는 애들은 돈을 못 찾는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면 심사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럼 그거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투표도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해병대하고 해군이랑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합하해서 뭐 그냥 이때까지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나눠져 있던 체계를 그냥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우주방위군 해가지고 육해공군 해병대를 다 섞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니, 물론 우리
딸이 아니고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면 영향은 있겠지만 그건 특별권력관계로 우리 행정법은 위와 아래를 딱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심이 없지만 수도가 옮겨간다 안 옮겨간다 그런 거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하겠다 이 말이지. 요게 이제 요게 두 개가 통칭이면서도 심사 대상이 됐던 게 긴급 재정경제명령과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서 대상이 모여서 금융실명이었고 하나는 수도 옮기는 거였고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올해 1월 27일 날 그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그때 쓰는 말이 요것도 통칭인데 심사할 수 있는 통칭이다. 그 말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에 나눠준 것 중에 나머지 안 보셔도 돼. 지금 프린트가 잘못 나와버렸어요. 이거 뒤에 보시면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3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위헌 확인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1번에 협력기업인들이 있고 투자기업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직접 입주한 기업인이 2번이고 거기에 이제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하청업체들은 원고적 격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하를 했고 그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심판 판단해서 다 이제 기각했다는 얘기는 합헌으로 본 건데 거기 중간 중에 하나가 가번에 이 사건 중단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가 배제돼야 되는 거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치이기는 하나 이런 뜻이에요. 통치이기는 하나 그 넘겨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짜게졌네. 2페이지 맨 상단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대통령의 행위로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통칭이라 할지라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같은 맥락이고 지금 몇 개가 된 거예요? 이제 세 개 된 거야. 하나는 뭐 이제 긴급 재정경제명령, 하나는 국민투표 부의권, 하나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렇게. 요건 왜 그건 책이 없냐? 요거 1월 달에 나왔죠. 1월 달에 석 달 됐어요. 넉 달 됐죠. 넉 달. 원래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은 요맘때 되면 이제 최근에 바뀐 것들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가서 그 가운데 잘 기억을 하시는 게 머릿속으로 비상기업 선포 확대, 남북정상회담 개최, 특별사면, 이라크 파병 결정, 그 다음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에 요즘 이제 조금 통칭이가 축소되는 범위로 긴급 재정경제명령과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개성공단 이제 폐쇄 조치, 중단 조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시험을 잘 물어보는 게 그 비상기업 선포 확대에 왼쪽 라인 똑같이 맞춰서 보니까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오죠. 그러니까 1980년 5월 달에 그 두한이 형이 발령했던 비상기업은 물어보겠다? 심사에서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상기업은 뭐냐? 앞에는 똑같아요. 비상기업 선포 확대인데 이게 뭐냐면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헌을 지키기 위해서 발령한 게 아니라 지가 정권 찬탈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헌법 기강을 분란시키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5.18 관련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특별법에도 범죄 행위로 정해져 있어. 근데 두한영이 그때 내가 했었던 거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형사사법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은 똑같아. 비상기업 선포 확대라고 시작하는데 이거 비상기업 선포 확대 통칭해서 그럼 틀리죠. 뒤에 끝까지 읽어봐가지고 국헌분란 목적으로 발령된 것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면 두한영이라는 걸 딱 알으셔야 된다 그랬어. 왜 이렇게 짧은 문구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약속이라 그랬어. 약속. 시험은 짧은 지문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기업 선포 확대가 나왔을 때 뒤에 꼭 국헌문란의 목적이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요건 절대 안 빼요.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나오면 요거는 심사를 했다 안 했다? 심사했다.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게 있었죠.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칭성을 부정을 해서 박지원 옛날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 처벌받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국민투표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수도 옮겨가는 부분은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통칭이야 그런 건데 그러면은 정령 신행정 수도가 이전하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충남 공주 영기군으로 세종시가 옮겨가는 거 수도가 옮겨가는 거 위헌결정 나서 못 갔어요. 근데 이미 도시는 그때 건설 중이었다 그랬지.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헌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지. 뭐라고? 수도 옮겨가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수도의 정의를 내려줘요. 수도의 정의가 우리 머슴 중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머슴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딱 나온다 그랬지. 그런 말은 안 하고 제가 이제 한 얘기인데, 헌재는 대통령의 소재지와 국회 소재지라 그랬어. 우리가 머슴들 중에서 얘네들은 우리가 다 뽑잖아. 여기 소재지가 어디예요? 여의도.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부 공무원들 수백만 명 우리가 다 우리 손으로 뽑은 게 아니라 누구만 뽑아? 요 대가리만 뽑혀요. 대가리. 여기는 한 명도 우리 손으로 안 뽑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민주적 정당성은 없이. 얘랑 얘 소재지라 그랬지. 그래서 국회하고 청와대만 안 가고 나머지는 싹 다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면 다보다 통칭이야. 그러니까 통칭의성이 인정된 것만 딱 눈도장 찍고, 예외적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돼서 나는 이유로 심사 대상이 되는 통칭 3개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확대와 관련해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남북 정상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이게 나오면은 남북 정상회담만 보고 광분하지 마시고 뒤에까지 꼭 보셔야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그 정도로 보시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뭐 처음에 판 까는 거예요. 그냥 판 까는 거니까 내가 이제 친구 집 찾아가는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이렇게 범위를 축소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어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이제 나머지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 내에 덧대서 가는 거지. 이 차에 나는 행정법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겠어, 뭐 행정학을 다시 해야 되겠어,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전쟁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안 틀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화 시켜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을 가진 거니까, 이 시간 하면서 저는 지금처럼 계속 떠들 거예요. 기억 나신 거 있으면 좋고, 안 나시면 체크했다가 내가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점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삼으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